안녕하세요. 김지혜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젓가락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시면 한국 젓가락 왜 이렇게 사용이 어려워요?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지역의 젓가락들도 있지만 한국 젓가락은 사실 정말 사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을 하고 있죠. 저희 아이인데요. 눈놀이를 하고 편의점에서 우동을 사줬을 때 저 아이 어린 나이에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열심히 현란한 나무젓가락질을 해가면서 저 우동을 잘 먹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잘 사용을 해왔죠. 연습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젓가락질을 잘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 어릴 때 젓가락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것을 집을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땅콩 같은 거 집을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중국에 출장을 갔을 때였는데요. 온 세계에 이제 많은 서양인들이 같이 이제 출장을 온 케이스입니다. 유럽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이런 케이스였는데요. 맥주를 먹으면서 땅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콩 집기 내기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막 계속 떨어뜨리고 아쉬워하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어쩌다가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막 박수 치고 와 너 진짜 잘한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그런 때였는데 제가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 뭐야 졌다 해가지고 내기를 하다니 제가 그랬죠. 두부를 가져와라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출장을 갔을 때 미국에서는 이렇게 젓가락, 나무젓가락 껍데기에 이 사용법이 적혀 있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손가락 어디다 두고 어떻게 잡고 그리고 음식을 집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게 간단하게 저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젓가락 자체를 처음 사용해보는 사람이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젓가락 겉에 이런 설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의 젓가락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 한국 젓가락이 어렵다라고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좀 차이가 있죠. 중국 젓가락은 일단 깁니다. 길고 우리보다 좀 두껍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케이스도 많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 물론 스텐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근데 스텐은 좀 더 길고 안에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용하기에 조금 더 두껍고 가볍기 때문에 편합니다. 자, 레이지 수잔이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이게 영어로 레이지 수잔인데요. 우리는 그냥 턴테이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음식 선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음식이 이렇게 올려놓고 돌려서 먹는 중국 음식점 좀 큰 데 가면 있는 거죠. 중국 식당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선반에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면 이 턴테이블을 돌려가면서 우리가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젓가락이 길 때 조금 더 멀리 있는 음식을 잡기가 쉽고 그리고 튀긴 음식이 많은 그리고 기름을 써서 볶은 음식이 많은 중국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나와야 손을 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 젓가락은 한국 젓가락보다 길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지 수잔도 우리 한국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싱크대의 회전 선반이 코너에 공간 활용으로 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다 레이지 수잔이라고 하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본 젓가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본 젓가락은요, 끝이 뾰족해요. 저렇게. 굉장히 뾰족하고 젓가락, 한중일 젓가락 중에는 가장 짧습니다. 왜 짧고 뾰족할까요? 일본은요, 잡곡을 많이 먹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쌀이 좋지 않은 역사가 있어서 많은 잡곡들을 섞어서 먹다 보니까 밥이 쫀득쫀득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옛날부터 밥그릇을 들고 조금 입에 좀 가까이 놓고 밥을 이렇게 쓸어 넣거나 빠르게 입에 넣어야지만 흘리지 않는 그런 쌀 잡곡을 함께 먹던 밥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젓가락이 짧을수록 사실 좋잖아요. 이게 길면 이렇게 먹는데 길면 더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끝이 뾰족한 거는 생선을 많이 먹는 섬이니까 생선을 많이 먹는 그런 문화로 생선 가시를 바르기가 좋기 위해서 끝이 뾰족한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짧고 뾰족한 젓가락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보다는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중일 젓가락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이 있죠. 한국은 숟가락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네. 물론 숟가락이 있는 문화도 많지만 한국처럼 항상 숟가락이 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뭐 필리핀 갔더니만 숟가락과 포크, 젓가락 이렇게 같이 주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포크는 주지 않고 무조건 한국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세트로 항상 나오죠. 이렇게요. 여기 있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세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국물이나 밥도 저희는 젓가락으로 먹죠. 근데 대부분은 국물용이기만 합니다. 근데 한국은 밥도 숟가락으로 먹는다. 우리는 쫀득쫀득하고 밥그릇을 들지 않고 먹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먹는 게 가장 흘리지 않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외국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젓가락이 없는 문화에서 그러면 국수나 이런 걸 어떻게 먹나? 대부분 이 스파게티처럼 이렇게 말아서 먹죠. 왜 말아서 먹을까요? 말아서 먹는 이유는 우리는 국수를 먹는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면 국수를 입에다 넣고 나머지를 또 젓가락으로 잡을 수 있어요. 잡아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데 포크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거 하기 전에 해봤더니만 국수를 먹고 포크로 이걸 잡으려고 하면 어디쯤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작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걸 어떻게 캐치하는 그 고정된 포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흘리지 않고 튀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미리 말아서 먹기 편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숟가락을 사용을 해서 숟가락을 이렇게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젓가락만큼 이렇게 작동이 편하고 운영이 편한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국수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오스트리아에 출장을 갔을 때 구내 식당에서 국수를 한 곳에 뒀는데 제가 처음에 저렇게 이렇게 끊어진 국수밖에 없길래 먹다 남은 건가 보다. 아예 좀 일찍 올 걸. 이렇게 남들 다 건져가고 이렇게 밑에 남은 찌끄러기만 있네? 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찝찝한 기분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이게 나왔는데 좀 일찍 갔는데도 또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 거죠. 이들은 젓가락이 없기 때문에 국수도 이렇게 끊어서 숲처럼 나오는구나. 그래서 숟가락이나 아니면 그 포크로도 이렇게 건져 먹기 편하고 나머지 국물은 마시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짧은 이런 국수가 나오는가 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파는 곳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파는 거죠. 누들숲이라고 해서 이렇게 끊어진 형식의 어떤 국수 가락들이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렇다면 젓가락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우리는 포크를 준비해야 되냐? 네. 준비하면 좋겠죠. 배려심에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할 때는요, 권장드리는 사항은 포크와 그 젓가락을 같이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외국인들이 본 자기 국가에서 스시를 먹어본다거나 한국 음식을 먹어본다 했던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없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젓가락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분들이 젓가락을 잘 사용하잖아요. 되게 자랑스러워 하세요. 근데 나는 되게 자랑스러운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 같이 포크를 얼른 갖다 줘 버리면 약간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섭섭해하실 수 있는 거죠.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그렇다면 이제 포크도 주고 혹시 필요하면 사용해라는 의미에서 엑스트라로 포크도 준비해주고 젓가락도 거기다 두면 그 사람이 나 좀 사용하는데 하면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나 너무 어려워하면 포크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약간 실수하는 건 뭐냐면요. 이분이 약간 어설퍼. 우리가 볼 때는 어설퍼서 무조건 그냥 아주머니 여기 포크 하나 갖다 주세요 해서 이거 써 이렇게 바로 이렇게 권한다면 조금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 젓가락은 사용을 해봤는데 한국 젓가락은 무겁고 얇기 때문에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설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사용했는데 왜 이렇게 한국 젓가락은 어려운 거야? 라고 말이 나오겠죠. 그럴 때는 이분이 잘 사용하네 라고 하면서 여기 갖다 놓을 테니까 포크 갖다 놓을 테니까 언제든 필요하면 써?
라고 해서 그냥 이제 배려심에서 갖다 놓는 거고, 그분이 얼마든지 이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힘들지 그냥 포크 써 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분을 배려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 젓가락 전 세계에서 가장 사용이 어려운 젓가락이라는 거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오늘 젓가락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특히나 서양인들이 사용을 해봤지만 그럼에도 한국 젓가락은 약간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젓가락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좀 보여주고 싶어하고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